최근에 광주광역시 양과동 광역위생매입장에 있는 가연성 폐기물 연로화 시설 SRF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아름 리포터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가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광주광역시 양과동에 위치한 광역위생매립장 이곳에는 생활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드는 SRF, 즉 고형연료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전환을 해서 연료용으로 재활용하는 목적을 가진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 물질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언제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까? 이 시설은 201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시설 규모는 연간 약 3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 등입니다. 그동안에 SRF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원의 내용은 주로 뭐였습니까? 네, 대부분이 악취 문제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난다라든지 또 실내에 냄새가 벨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난다 또는 두통을 일으킬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난다는 거였는데요. 특히 이 SRF 시설은 생활 폐기물을 좀 다루는 곳이라서 쓰레기 같은 냄새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민원은 집중된 것은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이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계속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악취와 관련해서 이제 관리 주체는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남구청과 광주광역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악취를 측정을 했습니다. 네. 남구청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또 남구 양가동에 있는 SRF 시설의 악취를 채취를 했는데요. 이때 바로 허용 기준치 배출구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치를 넘어선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정보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오해를 샀다는데 정확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렇게 6월에 검사에서 악취가 배출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그 뒤에 이 주민들이 SRF 시설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예. 그때 주민들이 현장 시찰 당시에는 악취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라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 결과를 숨겼다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남구청과 광주시는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입장 광주시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과거에 2023년 이때는 기준 초과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올해 주민분들도 올해 유독 악취가 더 심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6월 달에 이제 기준 초과가 됐고 두 번 초과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 초과가 된 것을 행정처분을 할 때마다 아니면 기준 초과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디다가 공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행정기관에서 어디가 기준 초과됐다고 이렇게 막 그냥 누가 안 물어봤는데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 어떻게 그 운영 상황을 좀 관리를 할 것인지 자료를 좀 보여달라 청정비꼴 요청을 해서 이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싶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돌아왔는데 언론사에서 이제 자료 공개를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그 요청에 따라서 내부 방침을 좀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 자료를 제공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숨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비공개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의 입장 들어봤고요. 광주시의 환경행정에 특별 점검을 촉구하고 있는 진보당 조재옥 남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진보당 남구 부위원장 조재옥입니다. 최근에 광주시 환경 이슈 대응을 두고
투명성 부족이다, 네. 소극 행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께서는 광주시 환경 행정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통을 넘어서 은폐, 그리고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역방문, 그리고 주민 중심이 아닌 기관장 중심의 관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 문제가 기후 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권, 즉 헌법상 기본권 문제인데도 탁상 행정에 치우쳐 시민들의 어려움을 악성 민원으로 치부하고 장기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이 성과를 내려면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 소통이 함께해야 합니다. 예. 민원이란 시민들의 참여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즉 사전 소통 및 계획보다는 민원 최소화라는 편의주의적 접근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시스템을 보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고용 폐기물 제조시설의 악취 기준치 초과 사실 의혹에 대해서 진보당에서 특별 점검을 촉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동중지 명령 또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악취 기준치 초과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 나왔듯이 지난 6월하고 8월 4차례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와 남구청은 6월 조사를 은폐하고 8월 6일 날 실시된 주민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고 주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악취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를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폭염기간에 지속된 악취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취약 연령대 주민들에게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준치 초과 위험도 수년간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의 노력과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광주광역시가 사실을 인정했을까 의문입니다. 더구나 시와 남구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통해 필요성 있는 행정명령, 즉 가동중지가 가능함에도 운영사와의 관계 악화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남구청이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통해 경고조치와 경찰 고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지난 6월과 8월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한 건으로 판단하고 가동중지가 가능함에도 경고지치로 결정한 것이 대표제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SRF 시설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사는 수익 실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가동 시간을 확대하고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운영사가 취할 수수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과 협의 단계에서 악취를 저감한다든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와 노력을 명시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감독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어야 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광주시가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에서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치중한다. 이제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행정의 중심이 시민 중심이 아니고, 즉 시민 중심을 하면 참여와 소통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과 중심, 이 치력 쌓기 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SRF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확충과 운영에 대해서 기관장의 노력은 세세히 점검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번과 같은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피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관장 눈치보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당에서 특별 점검 지금 촉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할 것 같습니까? 특별 점검을 실시를 하기를 원했고 원래 사실상 협약서상에 네.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운영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시와 남구청 관계자들 만나본 결과 예. 딱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 아닐까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180건이 10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다가 이러한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확산되자 이제서야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환경 문제 해결에서 정치권과 행정의 역할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보일 때 시민들이 가장 큰 불신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또한 정치인으로서 많은 책임과 또 시민 여러분 또 주민들께 죄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주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오늘도 간담회를 열고 왔는데요. 예.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고 그리고 주민 스스로 나서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행정에는 그에 맞는 권한도 있고 동시에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도 함께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면 그런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좀 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있어야 될 거고 효율과 성과보다는 시민 중심의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광주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제도적인 미비점,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우선시 돼야 될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가 사실상 독점 구조인 것은 아마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환경운동을 했던 시의원도 계시고 또 해당 지역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누가 제 목소리를 냈다는 것, 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였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덧붙여서 주민참여제도의 법적 한계와 실효성 부재를 들고 싶습니다. 예. 예산과 권한이 없는 주민자치는 허울뿐인 주민참여입니다. 행정에 의해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삶과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계획과 집행, 결과에 주민투표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광주가 환경 선진 도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비전,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네, 오염 방지나 제거 등 가장 기본적인 환경 보존 행정을 필수 없이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통, 주거, 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 친생태적인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조례와 정책, 예산과 기구를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예. 이 조례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와 협의회에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다 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나 예산, 사업계획의 심의 등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시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정책과 행정은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려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제도와 예. 정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보당 조재옥 남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악취가 심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행정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악취 관리 지역은 공업 지역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이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예. 그나마
그나마 낮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신고 대상 시설로 선정하는 건데요. 이 선정 기준은 1년 이상 악취가 지속되거나 복합 악취가 날 정도면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6월 검사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이렇게 한번 나왔으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검사를 해서 악취 방지 시설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지금보단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 남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병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효천지구 인근 광주 SRF 시설 악취 발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광주 남구 박미숙 탄소 중립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6월부터 7월부터는 본격적인 민원이 많이 나오셨어요.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6월 달에는 시에서 악취 측정을 요구해서 한번 측정한 결과 저희들이 이제 그 배출구에서 500이 기준인데 669가 나와서 그걸 기준해서 저희들이 6월 19일자로 바로 그 업체 청정빛골에 개선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선 공고 진행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을 이행하라는 개선 공고사항이 들어왔었고, 이제 그게 준해서 청정빛골에서는 6월 24일자로 자기들이 이제 악취 저감에 대한 중지 가동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가동을 잠깐 반출을 좀 줄이겠다. 그 다음에 그 잔여물에 나가는 에어커튼 저철을 설치해가지고 그에 대한 악취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다음에 건조 배가스라 해가지고 약품을 투입해서 약품을 계속 강화시켜서 악취에 대한 요인을 좀 줄여보겠다는 개선 계획을 받았습니다. 또 재차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러면 언제까지 또 한번 개선을 하고 있냐 싶어서 7월 30일자로 다시 한번 개선에 대한 이안사항 점검을 받았고요. 그 결과 8월 4일자로 다시 회신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개선 공고 내용대로 이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었는 현재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어제 8월 12일 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현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셔서 이제 주민들이 충분히 어려움이라든가 불편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의 악취로 인해서 행정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현재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이 악취가 개선될 때까지 SRF 시설 가동 중단하고 쓰레기는 당분간 매립하자고 광주광역시에 정했다고 하는데 현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현실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물론 한 달간만이라도 가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긴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SRF 시설의 배출구 및 건물 외부, 부지 경계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악취를 측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폐기물이 반입됐을 때 그리고 반입되지 않았을 때 악취 측정 비교 자료 그리고 피해 지역 안에서의 악취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지금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광주광역시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시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측정을 계속 해왔었는데 6월 12, 13일 날 측정한 결과에서 기준 초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SRF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청정빛골에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남구에서도 행정처분을 했고 우리 여기 청정빛골에서도 악취 개선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최근 8월 달에도 측정을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기준 초과가 나온 상태라 남구청에서는 악취 방지법에 의한 행정처분,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 두 가지로 병행해서 그 법적인 처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는 청정빛골에 처분도 당연한 건데 이 처분과 별개로도 어떤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따른 조치로 에어커튼이라는 것을 지금 9월 19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겪고 있는 문제여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싱가포르의 스마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고밀도 도시 국가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왔는데요. 예. 과거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의 악취와 대기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예.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뭔가요? 네, 일단 쉽게 말하면 이 스마트 센서는 각 가정과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필요한 만큼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내부에서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악취를 모니터링합니다. 네.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즉시 시스템이 가동시켜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고한 가스와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고온에서 처리화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최첨단의 시스템을 통해서 싱가포르는 폐기물의 6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고요. 공기질 개선과 함께 환경적 부담을 크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 외에도 다른 나라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대규모로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초기에 당연히 악취와 매연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대기 오염도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 내부에 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예. 미세먼지와 악취를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했고요. 또한 이곳에서는 시설 디자인 개선을 했습니다. 이 코펜하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또 아름답게 설계했다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 일부 소각장은 스키 슬로프를 변형하거나 또 도시 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줄이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대기오염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환경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게 아니군요. 적극적인 기술적 투자하고 사회적 협력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와 덴마크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악취 문제를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로 극복해 나갔는데요. 예. 광주도 이러한 해외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투명한 관리 그리고 또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빠르게 실천으로 옮길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